예, 이번 영상은 이제 비양심적인 이제 정맥류 병원 구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정맥류가 없는 사람을 정맥류 있다고 속이고 수술하는 거는 그런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수술하는 게 과잉 진료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보험 사기일 수도 있고 의료 사기일 수도 있죠. 일종의 상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없는 병을 있다고 하고 수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그런 병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부분적으로 말해왔던 건데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환자 속이는 방법이 한 4가지 있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 그냥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정맥류가 아예 없는데 정맥류가 있다고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쪽 다리에 보면 정맥류가 보통 생길 수 있는 혈관이 2개가 있습니다. 대복지 정맥, 소복지 정맥. 그런데 2개가 있는데 1개만 이상이 있는데 2개 다 혈관이 이상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속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한쪽 다리만 정맥류가 있는데 양쪽 다 정맥류가 있다고 하거나, 네 번째로는 이제 정맥류가 있는데 현재 지금 환자가 느끼는 불편한 증상은 정맥류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맥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또 이제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겪은 이제 환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엉덩이가 오랫동안 이제 아프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형외과 치료도 하고 하는데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어떤 정맥류 병원에 갔더니 오른쪽 다리에 정맥류가 있다고 하면서 정맥류 치료하면 나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길래 우측 하지의 정맥류 수술을 이제 고주파 이용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전혀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가서 그런 말 하니까 하는 말이 주사치료, 경화치료를 몇 번 더 받으라 이렇게 해서 또 수십만 원씩 내고 경화치료를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효과는 없고 경화치료한 혈관만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아프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와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은 분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엉덩이 통증, 둔부 통증은 정맥류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분은 아마 정맥류 자체도 처음부터 없었을 겁니다. 초음파상 아마 이상 소견이 없는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 병원 말을 이제 듣고 속아서 수술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제 엉덩이 통증이 정맥류 때문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이 정맥류의 증상은 거의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허벅지도 아니고 발도 아닙니다. 하물며 엉덩이 통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병원은 환자를 속이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쉽게 속아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총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본인도 속았다는 걸 알고 이제 속았다는 걸 알지만 생각보다 분해하거나 화가 많이 나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운이 없었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1,00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치면 많이 분해하고 화가 나고 잠도 잘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분은 그 정도로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바로 사실 실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제 자기 돈이 조금밖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다 실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 돈이 거의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강력하게 그 병원에 항의하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또 알기 때문에 정맥류 병원들도 일부의 병원들 얘기지만 더 과감하게 환자를 속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네 병원의 그 과잉 진료를 일종의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뭐 동네 병원 과잉 진료하는 건 오래됐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관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떤 병원들을 좀 조심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덜 속을 수 있을지 생각을
몇 가지 생각나는 걸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증상이 정맥류에 의한 증상이 아닌데 이제 정맥류에 의한 증상인 것처럼 이렇게 뭐 정맥류에 의해서 뭐 전혀 상관없는 증상을 정맥류 때문이라고 속이는 병원들이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좀 정맥류와 보통 관련이 잘 없냐면 일단 저린 거 있잖아요. 저린 거는 사실 정맥류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통증도 대부분 정맥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일부에서 이제 정맥류가 심하게 튀어나온 분들이 심하게 튀어나온 혈관에 그 혈전성 정맥염이 생겨서 갑자기 그 혈관이 붓고 아파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통증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린 건 무조건 정맥류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허벅지의 증상하고 발바닥, 발등의 증상은 전혀 정맥류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병원은 이제 허리 통증, 뭐 복부 통증, 둔부 통증 다 정맥류라고 속인다고 제가 이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맥류는 항상 종아리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종아리. 발등이 붓는 거 이런 것도 정맥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정맥류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맥류는 절대 발등이 붓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방금 말했던 몇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은 정맥류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증상을 정맥류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병원이 있다면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맥류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재촉하거나 이제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과장해서 설명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병원들은 정맥류는 절대 당장 수술 안 한다고 큰일 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질환이고요. 정맥류 수술을 안 하면 뭐 다리가 썩는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설명을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정맥류는 운이 좋으면 평생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증상이 굳이 있다면 뭐 붓고 무겁고 쥐가 잘 나고 이제 튀어나온 부위가 약간 좀 튀어나온 부위 중심으로 가렵고 이런 증상들이 보통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요. 그리고 아주 일부에서는 그 정강이 부위나 그 안쪽 복숭아뼈 위쪽으로 해서 피부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 그건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 조직이 약간 단단해지고 저절로 피부가 약간 파이는 건데 정맥류 갖고 있는 사람들 한 100명 정도 평생 관찰하면 한두 명 생길까 말까 합니다. 이거 아주 일부이고 게다가 피부의 염증 때문에 단단해지고 궤양이 생기는 건 다리가 썩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겁을 줘서 막 수술을 재촉하는 병원이 있으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배나시를 꼭 해야 된다. 뭐 배나시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는 병원도 좀 의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배나시를 잘 안 하는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배나시는 이제 치료 방법 중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배나시를 꼭 해야 하는 정맥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양심적인 병원이 배나시를 왜 유독 추천하냐면 이제 금액 때문이죠. 배나실이 다른 시술 방법보다 약간 비싸다는 이제 인식이 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보다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다른 시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인 거는 아닙니다. 더 나중에 나왔고 그래서 마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비싸게들 이제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돈에 욕심을 내는 병원일수록 배나시를 더 권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도 몸에 남아있을 확률이 꽤 높고 향후 남아있는 배나실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재발률은 어느 방법을 쓰든 다 비슷합니다. 배나실이 재발률이 가장 낮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비용을 높게 받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이제 배나시를 권유하는 병원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몇 군데 병원을 가봤는데 자기가 진단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덜 심하게 말하는 병원을 믿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세 곳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받은데
A라는 병원에서는 두 다리가 다 정맥류가 있다고 하고 B라는 병원에서는 한쪽 다리만 정맥류가 있다고 하면 B라는 병원이 사실 더 믿을 만한 병원입니다. 왜냐면 아니면 A라는 병원에서는 정맥류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B라는 병원에서는 정맥류가 없어서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B라는 병원이 사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맥류 이제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쉽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의사를 데려다가 30분만 가르쳐 주면 저하고 똑같은 정도의 정맥류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쉽습니다. 정맥류 초음파 검사는. 그래서 정맥류 초음파 검사를 잘못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덜 심하게 진단하는 병원이 더 믿을 만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류 진단을 받을 때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몇 군데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 찝찝하면 차라리 대학병원에 가시라고,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에 가시라고, 뭐 그렇게 이제 뭐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 말했듯이 대학병원에서는 그 의사가 굳이 수술을 더 한다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거짓말할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면에서는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병원이 더 정맥류 수술을 더 잘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개원가 있는 의사가 더 이제 경험이 많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단을 속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개원가가. 다섯 번째로 그 거미줄처럼 실핏줄들이 많이 보이거나 이렇게 파랗게 비쳐 보이는 망상정맥,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정맥류 초기 단계이고 진행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이 실핏줄이나 파랗게 보이는 망상정맥은 대부분 정맥류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건 그 실핏줄 관련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